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에도 합창이냐 재창이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정부 기념일인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아니면 합창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2008년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재창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합창으로 불려졌었습니다. 합창과 재창의 차이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은요. 합창은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르든지 말든지 이 여부를 결정해서 합창이 주가 되고요. 합창단이 주가 되고 참석자들의 노래는 그러니까 객이 되는 셈인 반면에 재창은 참석자들이 모두 노래를 불러서 노래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창과 합창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이 바로 5.18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지금 여야정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돌아가요. 그렇죠. 예. 네, 어제 그 국가보훈처가 그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합창만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자 야권은 이제 즉각 그 박승춘 보훈처장 그 해임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서 내기로 했죠. 또 그 어렵사리 이제 한 걸음을 뗀 그 여야정 그 협치 노력 상당히 좀 위태롭게 됐는데요. 예. 국민의당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대통령이 그 청와대 회동 3일 만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합의문을 찢어버렸다고 이제 그 분개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 재창되지 않는다면 이 정권에 그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해운 지금 비대위원이죠.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할 텐데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이걸 다시 재고를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국민의당 그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젯밤 한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어제는 이제 그 내일 모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일까지죠. 그 내일까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해보겠다는 이 청와대의 그 사인을 받았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고요. 예. 또 그 새누리당의 그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 청와대에 그 건의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이제 그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그 재고를 좀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요. 그러나 이 청와대에서는 이 박 대통령이 그 지난 주말에 그 참모진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했다. 또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 대한민국 그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구를 바로 거절하지 않고 고심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보훈처 결정을 좀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글쎄요, 청와대 입장도 사실 체면이 좀 안 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요.
계파 갈등 문제로 또 이게 비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나가 모든 게 결론은 계파가. 지금 어쨌든 이 문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이 혁신위원 비대위원 인선에도 지금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좀 있죠. 어제도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과연 이제 그 친박의 반응,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 김선동, 김태흠, 이장호 등 그 친박계 그 초재선 당선자 20명 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 그 인선안은 이 계파를 초월하는 그 시대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인선안 철회를 그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 유능한 분을 그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와 그 정통 보수라는 정체성의 바탕 위에 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면서 혁신위원장 인선 철회도 사실상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그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이 편향된 시각으로 일부 계파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 인선의 중심이 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른바 그 이제 정 원내대표의 그 쿠데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어쨌든 혁신위원장 비대위원 인선안 추인을 하죠? 오늘 하는 절차를 밟죠? 네, 해야 되는데. 해야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이나 그 비대위원 그 인선안이 그 부결될 경우 혹은 뭐 그중 어느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그 새누리당 또 그 격렬한 내용에 그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청와대 그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이 국민에 대한 답이 아니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는 그 여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위원회에서 그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지금 20대 국회 당선인 중에선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수억 원대의 그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네, 그 박준영 그 당선인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는 그 이르면 그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있게 될 예정이고요. 검찰은 또 그 경기 안산 그 상록을 김철민 당선자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비서관으로 일했던 그 정대수 씨를 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김철민 당선인에게 그 유리한 보도자를 그 언론 매체에 제공하면서 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 인천 연수갑에서 그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그 박찬대 당선인의 이 선거 사무실 등에도 그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자신이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월간지 그 신동아의 그 인터뷰에서 그 사실 광주 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5.18 발표 책임을 이제 그 전면 부인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지난달 27일 그 정호영 전 의원과 이 고명승 전 삼군사령관이죠. 이제 이 사람들 그 배석한 가운데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 누가 총을 쏘라고 하겠어 국민에게 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발포 명령을 그 전면 부인하는 것이죠. 이 어떤 대통령이 데려다 안 된 사람이 그런 모략을 이 주동한 걸로 그 나쁜 소리를 한다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 그 북한 특수군 그 광주 침투설에 대해서는 이 처음 듣는 이 얘기라고 일축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밝혀져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비박계 중심의 비대위를 인선하고 혁신위원장 역시 비박계 김용태 의원에 선임했습니다만 당내 친박계 의원 20명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비대위원으로 선임되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글쎄요.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뭐, 최고위원까지 지내셨는데, 또 당연히, 이번에 또 당연히 당선도 되시고 그러니까 축하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요, 지금 그 비대위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용태 의원과 비대위원으로 들어간 이혜훈, 홍문표 의원 등 비박계 색채가 강하거나 총선에 책임이 있는 이유는 빼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비대위에 이렇게 인선을 하신 거는 지난번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첫 인사였던 13명의 원내대표단 인사가 네. 친박 일색이다 이렇게 호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이랄까 반동이랄까 반응이랄까 그것으로 이번에 10명의 비대위원 중에 7명을 소위 이제 비박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들로 인선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3명의 원내대표단 인사가 친박 일색이라고 호되게 비판을 받을 때는 아무 말씀들 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10명 중에 7명 이제 소위 비박이라고 인선됐다고 지금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총선에서 국민들께 호되게 회초리를 맞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그 호되게 회초리를 맞은 부분이 개파 전쟁하고 개파끼리 싸우고 그런다고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아직도 개파 싸움하고 개파 타령하고 왜 이번에 우리 개파가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하고 계시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참 걱정됩니다. 개파 얘기지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총선이 지나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달라지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개파 전쟁, 개파 타령. 이번에 우리가 밀어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왜 우리를 배신하냐 이런 얘기도 어제 하셨다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국민들 앞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하신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면, 정권 이거 뺏긴다. 이런 표현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 예, 이게 밖에 나가면 국민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당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할 그런 때거든요. 예. 개파를 따질 때가 아니고 당이 이 상황으로 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에 그런 시점에 지금 남의 개파 잘못에는 현명을 들이대면서 우리 개파 잘못에는 눈을 감고 우리가 누구를 밀어서 누구를 만들었으니 그 사람은 우리 개파를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배신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현실인데 말입니다. 네. 혁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 걱정이죠. 이게 가능할지 이렇게 되면 이대로는 가능하지가 않죠. 바꿔야 가능하죠. 예.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근데 이게 개파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또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게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으로서. 오죽하면 제가 어제 네. 이 개파를 없애야지 새누리당이 살겠는데 이 개파라는 게 참 하루아침에 없애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오죽하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시길래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오늘부터 개파에 관련된 용어부터 쓰는 사람들 좀 없도록 개파 용어 사용을 금지했으면 좋겠다.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어쩌고 하는 용어를 아예 그냥 못 쓰게 좀 하자. 예. 그래서 언론에도 개파 관련된 용어를 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좀 간곡히 호소를 좀 드리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용어를 쓰다 보면 이게 자꾸 예. 더 생겨요. 뭐 그런 면은 있겠죠. 네. 예. 오늘 전국위원회 열리죠, 그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그분들 말씀으로는 친박들 표를 다 동원해서 예. 이걸 무산시켜버리고 부결시켜버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도 하셨던데. 비대위원 임명과 혁신위원장 임명안을 부결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예. 근데 뭐 그거야 뭐 그분들 마음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당은 정말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당을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 국민들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그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야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당은 미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차기 당권 같은 경우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대위 이후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차기 당권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차기 당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 호된 새털이 맞은 가장 큰 이유가 친박, 비박, 개파 싸움이었거든요. 예. 근데 친박이냐 비박이냐 가르는 기준 자체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 거리로 나누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개파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되지 못한 당청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 개파 싸움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도부는 건강한 당청 관계를 만들어갈 사람, 일방적인 지시하달의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관계, 균형된 당청 관계를 복원할 적임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 일방적으로 청와대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세간, 개파를 나눈다고 야단 치실지도 모르지만, 세간에서 얘기하는 비박계 쪽이 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박은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들을 테니까. 제가 뭐라고 원칙적으로 입에 담지 않아도, 네.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예. 자, 그 당내 문제도 당내 문제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도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이 5.18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 저도요, 이게 합창과 재창의 차이를 요새 알았습니다. 이게 하도. 예. 근데 이 문제를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보훈처에 지시를 했는데 보훈처가 얘기를 안 들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복잡한 얘기죠. 사실 저도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는 13일 날 대통령 말씀은 그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보훈처장께서는 합창 유지하겠다. 원래대로 하겠다. 대통령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그냥 통보만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그래도 모처럼 여야 그리고 3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하겠다는 첫 깃발을 올린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권고를 하신 건데 그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의 뜻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보훈처장이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도록 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난 이후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렵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로 말씀하신 바로 다음날 즉각 안 된다 이렇게 통보하신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대통령 권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야 3당 대표들의 권유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보이질 않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이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재창이 되는 노래 아니었습니까? 예, 2008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97년부터 2008년까지 예. 거의 10년 가까이 예. 재창이 되는 노래를 그다음에 재창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서
그 논리를 어떤 분들이 이런 논리를 제기하시냐면 이거 북한에서 사용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됐다는 네.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좀 사실관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노래가 5.18 희생자들의 넋을 가리기 위해서 지어진 시점은 1980년대고 81년입니다. 예. 네, 이 북한에서 이 노래를 사용한 시점은 1990년대인데 마치 북한에서 자기들 체제 선전용으로 만든 노래를 우리가 공식 기념식장에서 재창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시잖아요.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 이게 많은 사실관계도 왜곡된 것이 많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보훈처장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보훈처장의 예. 이번 여러 가지 이런 행보가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이혜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침은 굉장히 좀 선선한 그런 때인데요. 자, 7시 37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출근길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홍대 은평구청 방면 역촌사거리에서 역촌역 구간 오토바이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후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잠실철교, 잠실대교 지나 성수까지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이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긴 구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 이전부터 목동교까지는 30km 서행입니다. 분당 수소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이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는 20km 미만인데요. 경인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서인천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국가보훈처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율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또 이 과정에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민의당에게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불어민주당 좀 반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좀 당황하셨겠어요, 그죠? 글쎄, 하루 종일 좀 어수선하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재창되지 않으면 우린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죠? 네. 이거는 결국은 원구성 협상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원구성은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당과 당의 관계라서. 예. 그거는 이제 원만하게 해야 되겠죠. 예. 다만 대통령이 초청해서 여야 3당 대표가 모여서 예. 이른바 협치한 이름으로 상당히 진전된 어떤 합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흘밖에 안 지나서 그때 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얘기 하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는 과연 우리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속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예. 결국 야당이 요구한 내용 또 대통령이 노력하겠다고 한 내용은 지켜진 게 없이
일방적인 협조만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 것이죠. 예. 네. 지금 해임 촉구 결의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국회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함께 하실 겁니까? 네, 지금 만약에 내일 5월 18일 행사에서 그 노래가 제대로 제창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차관이기 때문에 예.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 되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보훈처는 과거 그러니까 2009년인가요? 그 이후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보훈처가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보훈처한테 어떻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지시는 뭐 구체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 여야 3당 대표하고의 회동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훈처 관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천을 하긴 하는데 예. 국론 분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로 그 내각의 역할이죠. 그런데 국론 분열에 우려가 있어서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당 부처가 결국은 니모리안 행정국을 부르게 하는데 보수 진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수 진영을 잘 설득하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거를 박승춘 보훈처장이 저는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거부했다.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항명이네, 항명. 아니, 제가 그래서 어제 황당하다는 게, 그럼 뭐 그분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시한 건데, 나는 못한다 그러고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명이죠, 사실. 그렇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정권 말기에서 일어난다고 보세요?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근데 어느 정권 말기에도 차관급 공직자가 네, 글쎄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5월 18일까지 더 지켜볼 테니 한 번 더 제고하라. 이제 뭐 심지어 집권당 대표가 제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만큼 박승춘 차관이 보훈처장이 지시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건 좀 꼭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현기환 정무수석이 말이에요.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먼저 전화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참 이런 걸 여쭤보면서 좀 그렇다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10시 넘어서 전화 받으셨어요? 우리 우 대표님은? 10시 한 40분쯤 받았습니다. 네. 10시 40분쯤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10시 40분쯤 전화를 받아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회의 들어가느라고 깜빡했다. 그래서 죄송하다. 그래서 우상호 대표께서 양해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양해해 주셨어요? 아니, 처음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제 그랬는데. 네. 죄송하다고 하니까, 사과하시는 걸 받아야죠. 사과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전화 한 통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참 전화 가지고 여쭤보기도 좀 그런데. 예. 제가 그냥 사과하시길래 그냥 받아드렸어요. 예. 이제, 그것도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 정무수석이 야권과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제가 우상호 개인이 아니고 제가 제1당 대표인데 그러면 또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제3당에는 알려주고 제1당에 안 알려주면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자와 우리 의원에게 내가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제 좀 석연치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부분에서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흔히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는 제3당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러니까 3당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렇게 그 전화를 먼저 했다라는 걸 제가 딱 볼 때는 혹시 이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 캐스팅 보트 야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청와대가 보여줬다라고 보이시는 않으세요? 글쎄, 저는 어제 본인이 좀 실수했다고 통보하셔서 그 진위를 그냥 믿고 싶은데요. 그러나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보다 박지원 대표가 더 무서웠나 보죠, 뭐. 그럴 리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하셔서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협치는 끝났다. 이제는 개헌이나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원 집정부제를 비롯한. 자, 개헌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차기 대권 후보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권력 체제나 국정 운영 방식에 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기할 문제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개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헌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진 않으나 이모리아 행진곡이 안 된 마당에 그 대안으로 개헌을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다음번 대선 후보들끼리 개헌 얘기를 하자. 그래 놓고서 이게 막상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만큼의 소신들이 없는 거죠, 다들. 그렇군요. 근데 필요는 하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사실은 이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공론 분열의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정치적 그냥 함의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저렇게 그냥 제안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하려면 이걸 실제 실천할 사람이 약속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얘기를 좀 꺼내다가 대통령만 되면 자기 혼자 해먹으려고 다들 그 개헌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고요. 자, 내일이 5.18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훈처가 계속 재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에는 내일 기념식 어디에 참석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민단체 주관의 기념식 아니면 정부 주관의 기념식 어디에 참석하실 예정이세요? 기념식은 그래도 우리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인데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5.18 기념식 행사장으로 다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추모곡이라는 것은 추모 대상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